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와 팟빵이 공동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제5부 진행을 맡은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이사님하고 같이 오늘 2시간 동안 생방송을 같이 할 이재희 작가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투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하고 오실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연이 있어요. 네네. 나는 저런 얘기 합니까? 예. 불공대천지 원수라는 얘기 합니까? 네.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란 하나를 잊지 않는다. 같은 하늘, 예. 이거 살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원수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원수가 바로 저한테는 황우여입니다. 황우여. 예. 황우여가 고발해가지고 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많이 받으셨군요.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선거권도 5년간 없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7표 날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피선거권만 박탈되는 게 아니고. 이거 나 헌법 소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네, 그거는. 그리고 처음 아니, 하는 오늘 얘기네. 투표하러 갔더니 선거인 명부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쉐이들, 니들 부정선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시 찾아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분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동시에 제한됩니다. 저는 2017년 선거까지 투표 못합니다. 야, 멘붕 오셨겠네요. 열받아가지고 황우여 캐세 뭐까지만 하고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웃어도 됩니다만 아니 일곱 명을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명 누구 뽑습니다. 7명 뽑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제 세 분, 그러니까 투표를 2번 나누는데 처음에 3표는 이제 시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또 구청장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한 바퀴 돌면 다시 4표 이제 4장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광역 비례대표 또 기초의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 모르시는구만. 시군구 의원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석장덕장으로 분리되는 건 맞는데요. 네. 광역단체장, 네. 자기가 속해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그렇죠. 한 표.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네. 그게 내가 성북구니까 성북구청장. 네. 내가 아는 사람은 2번 김영배 동만. 네네. 성북구청장. 네.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광역단체의 교육감. 그렇죠. 즉, 서울시 교육감을 뽑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한 바퀴. 도움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들을 뽑는데, 네. 제일 넓은 데가 광역의원 아닙니까? 네. 서울시의원 뽑습니다. 한 명. 그 다음에 기초의원을 또 뽑아야 돼요. 네. 기초의원은 2명 뽑습니다. 네. 한 명, 2명. 네. 가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비례대표, 비례투표인데 비례대표 정당은 번호 없이 정당만 쫙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찍는다든지 그런 사람 뭐 제 주변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찍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그런 순위죠. 노동당 네. 뭐 이런 식으로 쫙 나갑니다. 녹색당도 괜찮은 당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모두 7표 행사하게 돼 있는데 저는 한 표도 행사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국이 다 7표는 아닙니다. 여기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아마 7표가 아니고 이게 4표가 달라요. 요 2군데는 다르니까 세종시하고 이제 제주도는 이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초단체장 맞는데 7표 맞을 건데. 아니요, 세종시랑 이 제주 특별자치도는 7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뭐 이 두 도시 분들은 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죠, 뭐. 그게 해당되시는 분이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네,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는 우리 이 작가님은 투표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여기 온 게 답니다. 여기 달고.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도 아까 가봤더니 순 할배들만 와서 투표하고 있더만. 저는요,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투표하러 가야죠. 근데 뭐, 우리 와이프 자꾸, 누구 뽑아야지 묻는데 뭘 물어. 물 거 말고 자시고 할 거 뭐 있어. 아이, 뭐, 다른 사람을 뽑는 말든 아무 관계 없는데, 딱 안 뽑을 놈들만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됩니다. 예. 안 단 뽑을 한 사람만. 명도 구하지 못하는 정권은 단 한 표도 주지 않겠다며.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뭘, 60년을 도와줬어? 얼마나 더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만 피하고, 우리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선거라는 게. 도와달라고 한 정당은 다 해당해요. 네. 사실 뭐, 투표라는 게 최선을 선택하는 게 투표인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악을 피하고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나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선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일이면 언제야? 지난번에, 네. 만신굿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오늘 한겨신문에 칼럼을 썼던데, 그거 보니까 진짜 눈물 펑 나더만. 뭐냐면은, 진짜 그런 게 있나요? 이제, 김금아라고 인간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무당들이 거기 가가지고, 진호기굿을 했어요. 네. 그게 혼령들을 유래하는 곳입니다. 49제 되기 전에 이제 그곳을 하게 돼 있는데, 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관련 기사도 안 보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한겨신문에 누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칼럼을 썼던데, 영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만신, 무당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무섭다, 억울하다, 라는 얘기를요. 그래서 참. 물론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저처럼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니까 제 나이 해봤자 아직도 젊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이제 골로 갈 때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언젠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섭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갓 자라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진짜 가슴이 미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당이 전패를 했는데, 98년 지방선거는 김대중 정권 출범하고 바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 있는 게 작용하지 않았죠. 중간평가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이제 1년 몇 개월이죠?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정도 치러졌기 때문에,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0%를 뚫던 그때 하나의 척결하고 이럴 때는 90% 넘었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만은 하여튼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치고는 잘 나오는 그런 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 이사님 말씀처럼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대참사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여론조사도 그래서 야권이 앞서가는 게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나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같으면은 박원순 후보가 이긴다고 막 표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이기는 거지 투표도 안 하고 말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글쎄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언더독 효과를 누리는지 뭐 때문인지 계속 앓는 소리하고 이 보수의 집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조금 오늘만큼은 투표장에 많이 가서 투표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치를 외면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삶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느꼈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선주들의 탐욕, 그리고 무책임함, 빤스만 입고 달아나는 선장, 고성대기 같은, 그런 이제 그 책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고가 나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목숨을 그야말로 수장시키는 그 시스템의 부재, 이 정권의 무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손을 봤으면은 오히려 인기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게 유병은 마치 무슨 007 무슨 개떼머리 하듯이 온갖 방송 그 장악된 언론들이죠. 종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장악된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실시간 중계를 개소를 해대고 하면서 실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네. 심지어는 이 책임에서 가장 많은 그 몫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해경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해체한다고 주둥아리만 놀리고 이런 것들이 이거 투표를 안 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구나. 저 아이들 300명의 생목숨이 쓰러져 갔지만은 이게 나의 아이들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자각을 한 게 저는 더 큰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 준 국민에게 준 임팩트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투표 열기로 나타나죠.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개혁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없이 그냥 또 새누리당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 대통령이 변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반성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과 같은 소통, 불통 정치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 개혁 혹은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투표를 꼭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제가 보기에는 악의 눈물입니다만은 그 눈물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라. 라면서 이 감성을 자극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도 이번 선거가 매우 위기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건 말로 혹은 논리로 설득해서는 도저히 말빨이 안 먹히니까 울자라는 이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효과는 일정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60대의 맹목적인 박근혜 지지층의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70% 80% 나오는 계층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노인네들이라고 해서 좋은 말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머리 안 달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 여자는 머리도 안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러다 보면은 투표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60대 이상 투표율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박근혜의 눈물 그리고 디비져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이소 하는 1인 시위. 하여튼 얘들은 전략은 끝내줘. 옛날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도 야당의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거 몽땅 다 갖고 와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1인 시위라든지 석고대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야당의 전유물이거든요. 이것도 자기들 갖고 와가지고 대가리 받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저는 다른 국민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겠지만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의 정서를 자극해서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게 서 의장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증거로도.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예상하기를 노인층보다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를 훨씬 많이 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정보력도 빠르고 네.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결과 한 11%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5, 60대 이상이나 젊은 층이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높은 노령 인구 계층에서 많은 투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권이 유리하다. 이 공식을 깬 게 2012년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구하기 하느라고 투표장에 대거 몰리면서 그 공식이 깨진 건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공식이 깨졌는지 부정투표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이제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사회를 뭔가 방향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대의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사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20대, 30대들이 좋은 직장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 결정권을 투표율이 훨씬 높은 60대, 50대가 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많은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흐르기가 십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이태리입니다. 언론 재벌이라고 하는 베를루스코니가 장기 집권했던 비결은 바로 노년층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퍼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부패의 덩어리인 베를루스코니가 장기 집권을 했던 건데요.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이태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노인층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분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미래를 우리 손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투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투표를 높임으로써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간추린 뉴스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최윤 PD가 그 6.4 지방선거 투표율 뉴스를 잠깐 전해드리고 저희 이야기 계속 하죠. 네. 육사 지방선거 9시 집계된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9.3%로 38만 5천여 명 투표자 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8.4%, 경기도 8.5%, 부산 9.0%, 대구 9.2%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 보이는 곳은 제주도로 13.4%입니다. 뒤로 강원도 12.4%, 전라남도 12.2%, 세종시 12.0%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내투표소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 및 군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한 뒤 주민등록번호 끝 세 자리를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은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박원순 캠프에서 캠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상대가 네거티브를 할 때 우리만 묶여있고 몽둥이를 맞는 느낌이었지만 끝까지 네거티브의 유혹을 참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역의 4년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충북 47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126만 1,119명으로 4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 때 118만 3,081명보다 6.53% 증가했습니다. 오늘 선거에 앞서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시행된 사전투표 때는 16만 7,903명이 투표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27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울산의 유권자는 91만 2,325명이며 이 가운데 10.7%에 해당하는 9만 7,626명은 지난달 사전투표 때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지방선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투표소는 총 221곳으로 광주는 356곳, 전남은 865곳입니다. 총 유권자는 광주 113만 8,418명, 전남 154만 9,440명 등 총 268만 7,858명입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광주는 7만 3,505명, 전남은 4만 4,538명 늘었습니다. 대청호가 육로에 막혀 육지 속의 섬에 사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주민들이 오늘 배를 타고 군북면 3투표소인 국원리 마을회관을 찾아 투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4.9톤 철선을 타고 폭 1km의 대청호를 가로질러 투표소를 찾은 주민들은 이 마을 전체 유권자 42명의 20%인 8명이었습니다.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착장에 승합차를 대기시켜놓고 이들을 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했습니다. 한전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선거일인 오늘 오전 5시부터 투개표장 전력 확보 종합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지역본부 및 35개 사업소 직원 62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주요 전력 확보 대상인 대구 경북 지역 32개 개표소, 48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국 등에는 200여 명의 대기 인력이 투입돼 투개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오다가 낮부터 소강 상태가 접어들겠습니다. 전라도와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아침과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내륙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와 청주는 27도, 부산은 21도 예상됩니다. 뉴스 듣고 왔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지방선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격전지를 한번 가봅시다. 격전지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자, 일단은 누구나 다들 최대 격전지가 될 거라는 수도권 한번 이야기해보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는데, 옛날에 우리 DJ가 살아 계셨을 때는 대중 불패, 대중 서울 불패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중 수도권 불패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야권이 그 수도권에 강세를 보였던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인천 같은 경우 많이 넘어가고 이랬는데, 어떻게, 수도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도권이 중요하죠. 네. 그게 경기도 면적, 그 안에 서울, 인천. 경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면적으로 보면은 아마 한 9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인구는 거의 절반이니까요. 2천 몇백만이 사니까. 그러니 의당 수도권은 항상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서울시장은 여야가 서로 치열하게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만은 경기지사는 손학규 때부터 계속 한나라당 계열. 한나라당 이름을 아주 잘 바꾸니까 이게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독식을 해왔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 손학규 씨가 그 지사기 이전에 누구였지? 임창열. 네. 그때가 아마 시정책국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IMF 그러고 아마 그렇죠. 그 점이죠. 그때 이후는 계속 경기지사는 그렇죠.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해왔죠. 그리고 인천시장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도권은 굳이 야당이 꼭 유리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난 대선 때도 서울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만은 인천과 경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굳이 수도권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박원순 시장 이전에는 그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됐지, 그 이전에는 오세훈이가 계속 2번 연속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 찍어가지고 결국 자살하는 바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이를 등장하게 하는 계기는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전망에서 보면은 사실 수도권은 누가 누구를 이긴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이제 과거 탄핵 바람이 그때 한나라당을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키다시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대처하는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함, 이게 이제 마이너스 표를 자극하는 바람에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회사 사장 아들 남경필이가 나오면서 저 아버지 그 경기 운송가 무슨 운송 사장 그 남평우였나요? 네, 남평우. 예, 그때부터 압니다, 제가. 저기 민주당 출입했을 때부터. 남경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직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도 하고, 또 송영길 시장도 이제 상대방이 또 워낙 센 후보 아닙니까? 유정복이가 세다는 거는 사실 집권 초기에 대통령 측근이라는 거는 굉장히 센 후보입니다. 그 과거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문국회를 갖다가 의지로 쫓아내가지고 이재호가 결국은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보세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정복이가 나와서 상당히 송영길이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는 박근혜의 무능함이 부각되면서 유정복이도 이제 한 방에 훅 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유정복 후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이 그러니까 후보로 나오기 전에 했던 일이
바로 안전행정부 장관이에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간동안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양반의 책임이 전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예. 이 유정복이 주둥아리가 문제였어. 2월 달인가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최이대리 집권하고 나서 아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지를 하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한 달도 아니니까 며칠 있다가 마린 오션 리조트인가 뭔가 대학생들 가가지고 그 지붕 무너져가지고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하여튼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이 이 인간도 사실은 상당히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뭐 완전히 이제 맛이 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수도권을 싹쓸이하는 게 아니냐. 게다가 이제 서울이 관건이었는데 정몽준이 만만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벌 2세에 대해서 의외로 호의적입니다. 옛날 그 정몽준의 아버지 정주영 국민당 돌풍도 뭐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마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정당이 국회의원을 30명 가까이 획득한 그런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까보니까 정몽준은 완전히 파닥을 다 보여준 거야. 해가지고 참 정몽준 괜히 나와가지고 진짜 완전히 마탱이 갔어요. 그래. 안타까워. 내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자, 이렇게 돼서 전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다 쿨합니다. 네네. 이게,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론조사 엉터리게 하고, 또 두 번째, 유리하다는 여론조사도 뭐 변수가 빠졌느냐, 투표율 변수가 빠져 있는 거야. 실제로, 20대 투표율보다도 60대 투표율이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곱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원순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정몽준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전성 웃기지 마십시오. 네, 전패합니다. 네. 전패.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이죠. 그걸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금방 까먹는데요. 2010년도 지방선거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론조사 다 틀려가지고요. 결국 뭔 얘기 나왔냐면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 틀릴 거면 여론조사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선거 전에 되면 또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쏟아집니다. 또 여론조사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답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요. 방금 서 이사님 말씀처럼 싹쓸이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다 구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투표로 이게 하는 거고요. 김진표 후보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났는데 지금 뭐 다 따라잡았다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투표를 해야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게다가요. 꼭 투표장으로 지금 달려가시기 경기도는 이 경기도가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은 전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전역을 다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이명박 입법인데 그 새끼 또 입법이 왜 나오냐. 하여튼 이제 돌아다니보면은 경기도에서도 서울 근처만 인구가 많아요. 저쪽 화학산 쪽 양평 쪽으로 가면은 허벌판입니다. 같은 경기도 아닌데도 경기도 2,500만이 사는데 서울 근처에만 다 빠글빠글 모여 사는 거야. 강원도 경기 쪽으로 가면은 더 비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사시느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농사 지면서. 요즘 또 농촌 가면 젊은이들 없잖아요. 젊은이들 있어봤자 외국에서 온 선거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다 투표장으로 갑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런 의심도 있어요. 어느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를 대절내가지고 투표장으로 모셔갑니다. 뭐 그거는 참 좋은 미담인 것 같죠. 근데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경기도는 특히 젊은 층들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노년층에게 다 먹힙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대표적으로 여촌야도 이런 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도시 쪽으로 가면 김진표 후보가 조금 표가 나오는데 경기도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시골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남경필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다 그래요. 양평, 청평, 저쪽 가평 이쪽으로 가면은 게다가 또 자주 접적지기를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의정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한 방울 흘리면은 또 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또 투표를 하셔야죠. 그러나 노년층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결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젊은 층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더라도 지난번 사전투표를 했어야 했고요.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직장에 나와서 나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너 일 안 하고 어딜 가? 라고 하면은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처벌받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별겁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예, 우리 법적 권리를 지켜야겠고요. 이제 사전 투표가 사실은 이제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두 자릿수 나왔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이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뭐 금토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되는데 외국 사례, 선진국 사례 보면요. 미국은 뭐 한 열흘 가량, 또 일본은 보름가량 사전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또 그걸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틀 할 게 아니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이렇게 늘려주면 투표율이 늘어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 투표율 올라가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또 선거율 맞추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투표율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그런 정당이,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당이에요. 지구상에 아마 유일한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수도권 이 얘기 나오는 김에, 우리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딱딱 한 군데 지방선거 중에 꼭 한 군데 잡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다들 서울시장 얘기할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저도 서울시장 이기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대선으로 가는 바로미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명박 시장 같은 예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대통령 간. 그런 예도 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재선? 저번에 발족자리였으니까. 네. 요번에 하게 되면 대선의 발판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박원순 시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네네. 그게,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이명박이가 제일 잘 써먹은 인간이죠. 뭐, 서울시장 된다고 해서 대선으로 바로 간 사례는 이명박이 유일합니다. 예. 조순 같은 사람들 바보 돼버렸는데. 조순, 그 다음에 고건,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서울시장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관선시장으로 최병렬이도 한번 했었죠? 예. 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했어요. 예. 네. 근데 뭐 그런 인간들이 어디 대선으로 갔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과 같이 대선 후보 반열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전에, 그야말로 돈으로 떡칠을 해서 재정을 엉망으로 망가뜨리면서 도시도 동시에 망가뜨렸던 이명박과 오세훈이라는 시장과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일을 매우 잘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고 심지어는 강남 3구에서조차 이긴다. 정몽주를 이기는 그게 말하자면 보수층으로부터 또 상당히 평가를 받는 최소한 능력 면에서는 뭐 그런 정도라면은 대단히 유리한 대선 고지를 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분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진행을 우리 이사님 하셔야 되는데 자기 말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전국 각지에 국민 TV 다 조합원들이시죠 지금 우리 통신원들이. 자, 국민 라디오 통신원을 연결해서 투표장 표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성남에 이군수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원중학교에 위치한 판교 제3특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남하면 또 이재명 시장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투표장 풍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투표 참관인으로 6시부터 나와 있는데요. 네. 초반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없고 한산했었는데, 네. 그리고 고령층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0시 정도 되고 나서는 지금 줄 서서 투표하는 광경입니다. 지금 성남에 계시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 지사 선거가 있겠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성남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이재정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정 후보하고 조전혁 후보가 좀 알려져 있는 후보들이죠. 지금 투표장 투표하시러 나오시는 분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생각보다 고령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네. 그냥 젊은 층도 조금 보이고요. 시간 지나면서 중년층,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고령층은 생각보다는 초반에는 좀 많으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구름 좀 끼고 바람이 불어서 투표하기는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비가 와서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도 네. 비가 오면 어쩌지?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게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비 안 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내일 놀러 가지 말자 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날씨에 좋으니까 에이 투표하고 다시 놀러 가자. 예.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게 비가 오는 거 안 오는 거에 투표율이 상당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하늘이 덥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지금 현재 시각에 그 나가 계신 곳 또 성남의 투표율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좀 전에 확인한 바로 9시 기준으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7% 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낮죠. 근데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참관인들 말씀으로는 좀 전에 사전 투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 투표가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확대돼야 된다라는데 여기 참관하시는 분들이나 그 관리관 그분들이 의견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새누리당에서 아마 반대하고 나올 것 같아갖고, 참, 그거는 그렇고요. 네. 지금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분당은 여권 강세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렇죠. 예, 직접 살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여기 관심이 가는 선거는 성남시장 선거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성남시 의원이 좀 약간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하고 신영수 후보가 서로 지금 붙고 있는데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 그 양반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양반인데 예, 법안을 그 냈고 말이죠. 순환구호법인가 하는 네. 거죠. 예. 그 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망발을 하셨는데. 예. 온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바로 신영수 후보죠. 네, 맞습니다. 온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는 이재명 시장의 개인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유통하고 있는 게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 뜻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네, 여기는 성남 분당구 황제동에 위치한 제3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엔 또 어디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번에는 광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나와 계십니까? 광주 북구의 이병섭 통신원? 네, 나와 있습니다. 아유, 활기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광주 무소속 됩니까?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예, 저는 여기 지금 광주 광역시고요. 네. 광주 총 356곳 투표소 중에서 105곳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북구 두암 2동 제1투표소 문화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광주 선거가 말이죠. 다른 때보다도 다르게 굉장히 관심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광주시장이 누가 될까? 지금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희한하게 이번에는 광주가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거의 반반이라 그러던데 어때요?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도 지인하고 앉아서 계속 과연 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여기저기 통화도 좀 해보고 어때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예, 말씀대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나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 같으면은, 광주를 3번, 4번이나 방문해서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다들 초접전 지역, 강원도라든가, 지금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인천, 이런데. 그런데 좀 가졌으면 한 바람이었는데, 이 바쁜 와중에 광주를 많이 들리셨어요. 그만큼 광주가 중요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주 분들이 그 공천에 대해서 화나신 분도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접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나와야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 제가 좀 일찍 나와서 이제 이렇게 투표소 보고,
그다음에 투표소 안에 이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 옆에 관리관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이 주소지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왔다가 다녀가시는 어르신분들이 조금 이 불만을 좀 표시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 네. 주변에 이 초등학교 앞에 그 어린이 놀이터처럼 해가지고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의 어르신분들이 투표 끝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삼삼오오 말씀을 좀 나누시고 계시는 거를 옆에서 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잠깐 전해주셔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뭐 그분 어르신들 두 말씀들은 뭐 전부 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 분은 아마 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 같고 한 분은 또 뭐 이제 강훈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같은데 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은 뭐 그래도 윤장현 후보를 밀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또 친구분들은 뭐 조금 심한 말로 안철수가 우리를 배신했어 어쩔 것이오 나는 무신하고는 못 살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약간 논쟁에 가까운 언쟁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게 이런 정서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세월호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아이 손 잡고 투표하시고 나온 분이신데 그 세월호 사건 얘기를 좀 건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단 한 명도 구하지를 못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 뭐 이러시면서 상당히 격분을 토로하시더니 종전걸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지역 아성이라고 하는 뭐 새누리당은 경상도, 민주당은 전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그리고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이번 광주 선거는 좀 특별하게 대단히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투표 종료까지 또 개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분 동신원 이야기 경기 성남, 광주 북구 갔다 왔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정치 토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자체 선거를 DJ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공청산의 대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으니까 DJ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이 지자체 선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단식 투쟁해가지고 또 71년도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도 내세웠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가 뭐 91년도 시작해가고 95년도에 이제 1회 도시지방선거가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60년대 있었는데 이제 하다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중단돼서 쭉 와다가 이제 90년대 다시 시작되는 건데 DJ가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YS 설득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작품이 나왔다. 그때 이제 노태우 집권하고 나서 여소야대 시절 민정당 대 야3당 시절에 이제 오공청산을 하기 위해서 전두환 백담사에 투여했던 전두환이를 오공청문회에 출석시킨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이걸 이제 합의를 끌어냈죠. 근데 이제 그 평가가 많이 엇갈렸어요. 그때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고선인 것처럼 그렇게 다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DJ 업적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연 기초의원까지 뽑아야 되느냐, 혹은 뭐 이런 등등의 그 논란들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은 거 못 없애거든요. 실제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기초의원들 뭐 연봉 거의 한 4, 5천 가량 받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죠. 예,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토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토호 정치로 흐른다는 우려 때문에 DJ가 진짜 기초의원 선거까지 했어야 했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저는 이번 그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과거 그 80년대, 90년대에
이른바 대학교의 운동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계로 진출을 했어요. 지금 뭐 임종석이라든지 지금 뭐 대구시장 나간 김부겸이라든지 다 큰 옛날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김문수도 운동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인간들이 전부 정계로 나와가지고 권력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바뀐 거야. 그랬는데 사실 그때 그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 정계로 진출하지 말고 그야말로 지역으로 풀뿌리로 진출해서 그 풀뿌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 초석이 됐더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느냐. 좋은 평가입니다. 네,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 우리도 하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좀 의식이 똑바로 박힌 지금은 운동권 이런 건 없으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40대 50대들 지역에서 뿌리를 받고 그 지역에서 토호들에게 기초의원이나 혹은 시의원 도의원 자리 주지 말고 정당을 초월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초의원 도의원을 사건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사실 정당 공천제 필요가 없어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당 공천을 안 하면은 진짜 토호들이 먹게 되는 이런 희한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선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당 위주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번 그 지방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4년 뒤에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마포 정치방 이런 게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런 풀뿌리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군소 정당들이 지금 현재는 모여 있습니다만은 정파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자 이제는 4년 후에는 우리 기초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배출을 시켜서 우리 손으로 뽑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방을 하는 것이야말로 기초 지방자치를 올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그 오공청선을 대가로 얻어냈던 그 지방선거 의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런 동아리도 좋지만은 또 준비도 순서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그 우리 김효진 PD가 정몽준 캠프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가장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서울 지역인데 정몽준 캠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까?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캠프 분위기는 비교적 한가합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투표 마감 이후에 정 후보 등이 이 개표 방송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몇몇 지지자들이 3355 모여서 이 투표 전망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조금 전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했죠. 정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박원순 후보는 저와 생각이 같은 점도 다른 점도 있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어제까지 줄곧 박 후보에게 나를 세워오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 앞서서 제가 새누리당 당사에도 잠시 들렀었는데 당사 역시 아직은 한가한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그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이 취재 기자들을 만나서 서울은 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낙심한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고요. 반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당 내부적으로 진행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거나 박빙인 결과도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는 캠프 관계자들끼리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면서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정 후보의 이후 동선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캠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 후보가 오전이나 낮 시간에 캠프를 한번 들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하고요. 아마도 투표 마감 시점에 즈음해서 캠프를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원순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박승재 PD 연결해 볼까요? 박승재 PD.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쪽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영등포 청과물시장 근처에 있던 당사를 여의도로 옮기면서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상황실을 차리기에는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직 한산한 상황인데요. 상황실 앞쪽에는 전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후보들 이름이 적힌 개표 종합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매체의 방송이 여러 대의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내빈석이라 표시되어 있는 앞쪽 좌석에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몇몇 취재기자들과 당 대변인실 실무자들만이 간간히 상황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8시 부인인 최명길 여사와 광진구 자택 인근에 있는 광장중학교에 마련된 광장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소에서 김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투표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투표를 권장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30일 사전투표를 했으며 오늘 오전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대표는 오늘 6시경 상황실에 모여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 부인 강난희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아침 일찍 캠프를 직접 찾아 그동안 수고해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고 그동안 박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선거전에 펼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해 7선의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슬프고 참혹했지만 끝까지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20대의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KBS의 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지난 3일 오후 KBS는 지방선거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 사이트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선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고발인에게 불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상황실에서 박성재였습니다. 네, 박성재 PD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11시에 다시 오죠? 네, 11시 다시 오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